여러분, 남자가 나랑 헤어지고 나서 나를 계속 그리워하고 후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본 적 있죠? 재회를 바라는 입장에선 당연한 얘기고, 꼭 재회를 바라는 입장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나를 놓친 걸 후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내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질 것 같은 그 마음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것들을 바라는 사람일수록 상대방이 후폭풍이 올 확률이 적다는 사실이에요. 도대체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오늘 영상에서 남자들이 그리워지는 여자들의 행동과 대체 왜 이런 행동들을 그리워하는지, 그리고 왜 이런 보복심을 가지고 있을수록 상대방이 후폭풍이 올 확률이 적어지는지 전부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기본적인 원리부터 알아볼게요. 여러분, 꼭 연애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리운 사람이나 그리운 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 그런 시간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바로 희소성 있는 경험이라는 점일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매일, 매주, 매년 이렇게 주기적으로 겪는 경험이 아니라 10년에 한 번, 평생에 한 번 이렇게 경험하기 어려운 희소성 있는 경험일수록 우리는 그 경험에 의미 부여를 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서도 그 경험을 되짚어 보며 그 대상이나 시간을 그리워하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든 남자들이 화려했던 과거 얘기를 하는 이유도 그런 시간이 앞으로는 돌아올 수 없는 자신에게는 희소했던 경험이기에 그 시간들의 의미 부여를 하고 그리워하게 되는 거예요. 연애에서 예를 들자면 나한테 가장 헌신적이었던 사람이 대표적일 거고, 함께 많은 것을 성취했던 사람도 대표적인 예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나를 놓친 걸 후회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일수록 후폭풍이 올 가능성이 낮다는 말씀을 드렸죠. 물론 이런 생각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감정적인 경향이 많고, 그에 따라 연애 성숙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성상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익숙해하는 반면 내가 베푼 것에 대해선 크게 의미 부여를 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바꿔 말해서 이런 사람들이 연애를 객관적으로 보며 상대방 입장에선 딱히 희소성 있는 경험이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에 자신의 입장에선 많은 것을 나눴다고 의미 부여를 하기 때문에 그 시선에서 상대방도 나에게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할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제가 저 사람을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연애를 들여다보면 그 남자 입장에서 자신에게 이 정도의 경험을 제공했던 전 연인들은 흔했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정말 그 남자를 위해 헌신했지만 남자가 회피형이거나 이기적인 성향이 짙어 그런 경험에 큰 가치를 두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서 후폭풍이 올 확률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연애에서의 성숙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내 입장에선 특별한 연애를 했을지라도 상대방은 그렇게 나와의 연애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남자들이 그리워지는 행동은 결국 여자로부터 얻는 희소성 있는 경험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에게 이런 경험을 제공했을수록 남자는 시간이 지나 나를 그리워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부터 세 가지 대표적인 예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남자의 힘든 시간을 대처하는 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힘든 시간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오죠. 그리고 아무리 연인 관계라 해도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상대방의 힘든 상황 때문에 나와의 연애에 충실하지 못하거나 내가 불만을 가지게 만들 만한 미온적 연애 태도를 보여준다면 그 상황에 대해 서운함을 느끼고 내 입장에서의 불만을 토로하게 되기도 해요. 네가 요즘 힘든 건 알겠는데 2주에 한 번도 만나기 어려운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바빠도 잠깐 나한테 전화할 시간이 없어? 이런 얘기들 여러분도 흔히 해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힘든 상황의 경중도 다르고 그 시간들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도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정도의 불만은 들어줄 여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의 경우 자신이 힘든 상황에 이렇게 불만을 털어놓는 내 모습을 이해하기 어렵고 심지어 이기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연애는 기본적으로 주고받는 이익관계이기 때문에 상대방 개인적인 이유로 내가 불만을 느낀다고 잘못된 거라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힘든 상황이 오면 이런 문제들을 거론하더라도 실질적인 개선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해결이 되지 않을 문제인데 서로 스트레스만 받는 대화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이 정말 그리워하는 여자의 모습 중 하나는 자신의 힘든 시간을 의연하게 생각하고 마치 자기 일처럼 걱정해주는 모습이에요. 아마 이런 상황을 겪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미 자기가 많은 것들을 충분히 양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연락이 잘 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참아주고, 데이트를 잘 하지 못하거나 하더라도 지쳐있는 모습만 봐도 이해하고 넘어가고 있으니 내 나름대로는 할 만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연인 관계에서 이 정도의 이해만으로 상대방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엔 부족해도 한참 부족해요. 단순히 내가 불만스러울 수 있는 연애 상황을 참고 있어. 라는 수준을 넘어 하나라도 내가 상대방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게 뭔지, 하나라도 챙겨줄 수 있는 게 뭔지 고민하는 모습이 필요해요. 그러다 더 이상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스스로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일 때, 시간이 지나 그 상황이 끝난 뒤에 남자가 그 여자를 정말 특별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편안함에서 오는 만족감이에요. 여러분, 사실 연애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인 관계예요. 연인 관계는 항상 서로 신경 쓰는 관계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연인 관계를 제외하고 가까운 관계 중 항상 신경을 써야 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살펴야 하는 관계가 있을까요? 아마 떠오르는 관계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일상을 항상 함께 보내는 관계에서 이런 관계는 거의
거의 직장 상사 같은 어려운 관계가 아니라면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누구나 듣기 좋아하는 아름다운 연애 조언들을 보면 마치 이런 편안한 관계가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고 익숙함에만 젖어드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상적인 연애는 편안하면서도 서로의 소중함을 느끼는 관계이지 소중함만을 위해 편안함을 포기하는 관계는 아니거든요. 물론 이런 편안한 관계가 당장은 관계의 특별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연인 사이의 로맨틱한 분위기나 신뢰가 두터워지는 대화가 오가기보다 항상 옆에 있는 가족처럼 친구처럼 무던한 관계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순간은 이 관계가 그만큼 특별했다고 느끼기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도 느껴보셨다시피 이런 관계야말로 정말 경험하기 힘든 특별한 관계에 가까워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성은 나이가 들수록 예민하고 날카롭기보다 부드럽고 무던해져야 해요. 나이가 어릴 때는 조금은 우리가 피곤한 모습을 보여도 상대방이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나이가 들수록 예민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 신경 써야 하는 관계보다는 서로 참을 부분은 참으면서 하나하나 다 따지지 않고 편안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관계에 더욱 큰 의미부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남자의 부족함을 메꿔줄 수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건 정말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요리를 잘하는 여자, 집안일에 꼼꼼한 여자, 사소한 실수를 하지 않는 여자, 이런 여자를 싫어할 만한 남자는 거의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런 활동들에 약하고 또 이런 활동을 좋아하는 남자더라도 일상을 보내면서 이런 생활을 챙기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자를 볼 때 자신의 부족함을 메꿔줄 수 있는 상호 보완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예시로 요즘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도 시부모나 장인 장모에 대해서 남의 부모를 내가 왜 챙겨야 해? 이런 생각이 팽배한 분위기죠. 그래서 더더욱 상대방의 부모를 내가 먼저 신경 쓰는 모습, 예의 치레를 넘어 단순히 이미지 관리를 넘어 진심으로 유대관계를 쌓고 잘하려는 모습에 남자들이 더욱 의미부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꼭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챙기는 모습들이 많았다면 다른 여자들을 만나볼수록 나와 비교를 하게 되고 호풍을 느끼거나 여러분을 그리워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만약 여러분이 아직 연애 중이신 상황이라면 가능한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찾아 메꿔주려는 노력들을 해보세요. 이런 노력들이 당장의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더라도 결국은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남자가 그리워하는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 얘기해봤어요. 사실 오늘 말씀드린 예시들은 뒤늦게 바꿀 수가 없는 부분들이라 오늘 얘기를 자칫 잘못 들으시면 연애 상황에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재회를 못하는 것처럼 들으실 수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재회는 꼭 상대방이 나에 대한 그리움이나 후회를 바탕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시간이 지나 새롭게 만나 새로운 시작을 통해 재회를 하는 커플들도 정말 많기 때문에 이런 연애가 전제되지 않았다고 꼭 좌절하고 포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상대방이 불만스러운 연애를 오랫동안 지속했음에도 당장의 내 힘든 감정을 이겨내기 싫어서 단기적인 재회만 바라고 있다면 이런 마음가짐은 빨리 고쳐먹는 게 좋습니다. 이별은 이때까지 내가 했던 연애에 대한 성적표를 받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적표를 고치기 위해서 그만큼의 준비 기간과 힘든 인내의 시간이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재회에 성공하는 길이지 편법이나 요령에만 의지해서 당장의 힘든 감정에서만 벗어나려고 하는 게 재회의 정답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 재회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재회가 처음이시라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라면 댓글에서 무료 재회 전자책을 받아보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서 재회 확률을 높여보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연애하세요.